최근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들어보셨나요? 유명 기업인이 복용했음을 밝혀 잘 알려진 약품인데요. 한 유튜버는 전술핵이라는 다소 과감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만 치료는 이렇게 약물을 이용한 장기적인 해결책밖에 없을까요? 비만은 단순히 많은 양의 체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내 지방의 축적이 생리적 문제를 일으키고 다양한 대사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도비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수면 무호흡증 등 수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식사 조절과 운동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과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행동치료 등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치료법으로 6개월 이상 체중 감량을 시도해보고 일주에 약 0.5kg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약물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체질량 지수, 일명 BMI 지수가 30 이상인 경우 또는 27 이상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된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비만 치료 지침에서는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거나 23 이상이면서 심혈관계 합병증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됐을 때 약물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에 사용하는 약제가 앞서 언급했던 위고비입니다.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68주간 주사하면 약 15% 이상 체중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위고비의 세마글루타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식사 후 혈당 조절과 식욕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비만을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기존 비만 치료제보다 체중 감량 효과도 높고 매일 복용하지 않고 주 1회 주사 방식이어서 편리하며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어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에게 유리한 치료제입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투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비용과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 한계점이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본인의 신체 상태와 사회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치료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대신 수술로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위의 크기를 줄이거나 소화의 일부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도록 돕는 방식의 수술법입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 심혈관계 합병증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됐을 때 고려합니다. 또한 체질량 지수 27.52 이상이면서 기존 치료법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도 수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이나 부작용이 있는 환자에게도 수술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를 줄이는 위 소매 절제술입니다. 이 수술은 위의 약 80%를 절제하여 남은 위가 바나나 모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루아이 위 우회술로 소화관의 경로를 변경하여 음식물이 위와 소장의 일부를 우회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섭취 제한과 더불어 음식물의 흡수를 줄이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 체중 감소는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후에 서서히 줄며 1년 반까지 전체 체중의 25에서 30% 정도 감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합병증과 수면 무호흡증 등 대사질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 환자에서 혈당 조절 역시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와 같은 약물은 사용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는 비만 대사 수술이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수술 후 합병증 또는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비만대사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문화부 누출, 수술 후 출혈, 장폐색 등 합병증이 있고 0.5%에서 0.67% 사이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철결핍성 빈혈, 비타민 결핍, 덤핑 증후군, 위염, 식도염 등 후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약물 치료 등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술로 끝이 아니라 비만대사 수술 후에는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액체 식단에서 시작해 점차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영양소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철결핍성 빈혈이나 비타민 결핍 등 후기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사와 운동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는 비만대사수술을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8월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의 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담 간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로 수술 전 검사부터 수술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체중 관리는 물론 관련 대사 질환의 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비만 대사수술 모두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약물 치료나 비만 대사수술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